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슈퍼우먼들이 있습니다. 커리어 우먼이든 전업주부든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그것도 남들보다 월등히 더 잘하는 이들이죠. 사회적인 성취는 물론이고 가정적으로도 다방면에서 적극적입니다. 언제나 120%를 해내는 이들입니다. 때로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라 여겨진 영역에서 남성들보다 더 큰 성취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빛나는 성취 이면에 때로는 큰 그림자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바로 슈퍼우먼 콤플렉스입니다. 주변에 완벽한 슈퍼우먼으로만 보여져야 하기에 내면에서는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열등한 모습은 없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의 시선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못 견뎌하는 성격이 형성됩니다. 언뜻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분야에 몰입해서 큰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들이 인정해주고 다수가 좋아할 만한 속성만을 쫓아서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권력이나 지성, 성공, 강인함 등 남성적 상징에 대한 욕망이 남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싶어서 쉴 새 없이 활동하는 워커홀릭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쓴 덕분에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을 갖춘 현모양처나 전업주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나친 완벽주의에 있습니다. 한치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이들은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해지려고 평생 애를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대외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가사나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너무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완벽주의 기준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변도 좀 피곤하게 만들죠. 근데 주변은 늘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기준으로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겠죠. 그래서 늘 속으로는 화가 나 있기 쉽습니다. 주변에 많은 신경을 빼앗기니 일적인 대인관계 역시도 너무 피곤해지죠. 결국 이들은 안팎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성격 구조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일정 정도의 성취가 보상으로 뒤따를 때는 이에 대한 만족으로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상이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순간 급격한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신이 갑자기 올스톱이 되어버립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한 위장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A씨입니다. 주변에서 음식 냄새만 나도 속이 울렁거려서 계속 메스껍고 토하게 됩니다. 직업이 교수인데 수개월 전 연구실에서 갑자기 체하면서 토한 뒤로 이 증상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체중은 10kg이나 빠져서 완전히 헬스케졌고 강의 중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 학기 병가를 내고 쉬면서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어서 다음 학기 수업 복귀도 여전히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큰 병원에서도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위 내시경에서도 단순 위염으로 나왔지만 몸은 자꾸 쇠약해져서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보호자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밤낮으로 일만 잘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지경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증상이 나타날 즈음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A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심각한 몸의 충격파가 올 정도라면 심리적 원인이 분명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A씨는 교수로서 논문상도 많이 받았고 대외 활동도 많이 하면서 평판이 누구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학생들로부터도 강의 평가도 항상 최고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여교수이자 슈퍼우먼이었던 거죠. 근데 수개월 전 단과대학의 모 선배 교수가 새로 행정보직을 맡으면서 모든 것이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학과 일을 할 때마다 선배 교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사건건 충돌하게 된 겁니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쌓아온 방식이 있는데 새로 부임한 상사는 모두 다 자신의 방식대로 변화해 주기를 시작한 겁니다. 보통은 상사가 좀 바뀌어서 원하는 대로 맞춰져 버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A씨는 이게 잘 안 됐던 겁니다. 상사하고 맞서서 기존에 내 방식이 옳은데 왜 자꾸 바꾸라고 하냐며 충돌을 빚은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학장님을 찾아가서 하소연도 했지만 학장님도 웬만하면 좀 새로운 상사의 방식에 좀 맞춰줘라 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바로 이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혼자 교수 연구실에 있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껍다가 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발병 시점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A씨는 지금껏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신의 방식이 주변에서 다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식을 한 겁니다. 사실 선배 교수의 방식이나 A 교수의 기존 방식이나 어느 쪽이 꼭 옳고 나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익숙한 방식대로 좀 해보고 싶은 것 뿐입니다. A 교수가 양보한다고 해서 그게 A씨가 틀렸다라거나 A씨가 무능하다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죠. 하지만 A 교수는 내가 틀렸다, 내가 졌다, 내가 실패했다, 학장님도 내가 틀렸다라고 말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 뒤로 학교만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온갖 신경성 질환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A씨가 양보해줘도 평판이나 자기 능력에 흠결이 생기는 게 아닌데도 슈퍼우먼의 컴플렉스이자 그림자가 자꾸 그 상처를 덧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늘 완벽해야 하고 남들에게 부족함이 노출되는 것은 큰 흠결이자 수치라고까지 여깁니다. 혼자 생각에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증 또한 자기보호적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늘 쉬지 않고 달려가려는 삶의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타협인 겁니다. 이들은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해서 힘들다라면서 그냥 피하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늘 부지런히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강박이 강합니다. 하지만 지치기 마련이고 휴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들은 또 휴식이나 여유라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신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나는 패배자가 된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너무 괴로운데도 그 괴로움을 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체중이 빠지고 급기야 수업 중에 실신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몸이 나빠지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인격이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몸의 병 때문에 쉬는 것이라는 합리화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A씨가 복직이 다가오자 더 심하게 아프고 자꾸 팔다리에 더 힘이 빠져버리는 증상이 불쑥불쑥 동반되는 것 역시 바로 슈퍼우먼의 컴플렉스가 만들어내는 내적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능력있고 완벽한 슈퍼스타인 자신에게 작은 흠결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박이 객관적인 현실보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이 다시 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다음 사례는 폭식증 때문에 내원한 60대 여성 B씨입니다. 슈퍼우먼 하면 A씨처럼 잘나가는 직장 여성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들 중에도 의외로 슈퍼우먼 컴플렉스 때문에 병이 나서 한의원을 찾기도 합니다. B씨는 한마디로 완벽한 스펙을 갖춘 현모양처이자 전업주부입니다. 자신을 앞세우지도 않고 남편과 자녀에게 모든 걸 완벽하게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덕분에 두 딸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B씨의 완벽한 헌신은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두 딸이 좋은 직장을 결혼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딸들과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며 새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B씨는 손자 손녀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각각 보내는 걸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딸들 대신에 은행 같은 볼일도 봅니다. 다시 손자 손녀들이 돌아오면 하루 종일 돌봅니다. 틈틈이 딸내들 음식까지 장만해 놓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도 자녀 한 명 키우기가 버겁다고 말합니다. 근데 60대인 B씨는 정말 한마디로 슈퍼우먼인 거죠. 힘들지 않냐라고 하자 당연히 해야죠 뭐라고 말합니다. A씨처럼 바깥 직장에서의 성취가 아닐 뿐이지 B씨는 가정을 무대로 슈퍼우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나 여기저기 신체적 통증이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노화 탓도 있겠지만 이는 지금까지 무리했으니 이제는 제발 좀 쉬게 해달라는 자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인 겁니다. 몸이 30대 때 다르고 40대 때가 다른데 지금 60대인데 30, 40대보다 더 많이 하시려니 몸이 못 버티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하자 B씨는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쉬면 새 집안이 모두 올스톱 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사실은 B씨 내면에도 쉬고 싶다는 마음과 쉬면 안 돼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겠죠. 만약 자신이 해오던 일을 쉰다는 것은 곧 나의 무능, 나의 평가 하락, 내 존재 가치가, 내 입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우먼 컴플렉스를 가진 이들이 일을 쉬는 대신에 휴식을 취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일은 쉬지 않으면서 자신만 몰래 쉬는 선택. 바로 먹는 겁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뱃속으로 넣어줍니다. 혹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뭔가를 먹습니다. 음식이 단순 칼로리가 아니라 자기 위로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느껴서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걸 슈퍼우먼들은 곧잘 자기 자신들에게 휴식을 준다는 메시지로
착시 현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완벽주의자가 갑자기 달라진 모습으로 원인 모를 병으로 멈춰서 버린다면 바로 슈퍼우먼 컴플렉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삶의 가치관과 성격적 태도로는 계속 나아갈 수는 없다는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제동입니다. 자신의 높은 내적 기준이 현실과 괴리감을 빚을 때죠. 지금까지의 삶의 일방적인 과속주행에서 온 피로감입니다. 신체적인 기계검진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할 때가 된 겁니다. 우선 뭐든지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평범한 존재가 되면 마치 큰 문제라도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자기 자신만의 착시였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내 모습도 얼마든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몽땅 남들의 기대대로 억지로 알게 모르게 눈치 보며 끼워 맞춰온 삶이 과연 행복인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진정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슈퍼우먼으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더 온전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